네, 시황 함께 살펴볼게요. 네, 미국 많이 빠졌어요.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2.70, S&P 500이 마이너스 1.97, 다우가 마이너스 1.69. 야, 너셀이 마이너스 2.05.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하락 종목 개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하락 종목 개수가 2,626개, 상승 종목 개수가 500개까지 내려갔어. 네, 엄청나게 지금 시황 자체가 안 좋죠. 미국 시황은. 근데 미국 시황만 아니라 뭐 미국 시황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글로벌 시장도 좀 좋진 않습니다. 네, 유럽도 좀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덜 빠진 거죠.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77.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그래도 좀 빠졌네요. 마이너스 0.96. 영국 FTS는 그나마 괜찮고 빠지긴 빠졌지만 이탈리아 MRB 지수도 마이너스 0.92% 정도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요 증권 지표는 좀 따로 볼게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떨어졌다. 그렇죠? 투자 심리가 27에서 22로 뚝 떨어졌네. 근데 많이 떨어졌다. 27일 때는 여기였는데 fear 다시 극한의 공포 상황으로 좀 빠져들었습니다. 시장 자체의 심리 상황이. 그리고 금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리고 달러. 근데 달러 인덱스가 살짝 쿵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PC 지수 그 발표 나온 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 예,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어휴씨 이 현물 지수인데 와 진짜 많이 빠졌다.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롱바디 블랙캔들 나왔는데 그럼 추가적인 더 하락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다우는 그래도 뭐 올라갔다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보이긴 하네요. S&P 500도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지지 라인은 보여요. 근데 좀 나스닥이 크게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전저가까지 깨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도 볼까요? 엔비디아도 좀 살펴보게 되면 갭을 메꿨네. 갭 메꾸면서 좀 내려온 모양새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섹터가 약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는 성장주에 그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증시 자체가. 니케이 지수도 어제 아시아 증시 좀 빠졌고 대만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와 관련된 나라이기 때문에 TSMC 네 마이너스 1.59 빠지고 독일도 빠지고 프랑스 까크 지수도 네 지속적으로 좀 빠집니다. 인도는 그나마 약간 선방했고 중국도 빠졌네요. 중국이 마이너스 0.67%. 중국도 빠졌다.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이너스 0.67이면 뭐 적지 않게 빠진 것 같은데요. 항생지수도 약간 항생지수도 이제 조정 타이밍이 나오긴 하네요. 스톡스 600 뭐 아직까지 전저가 깨진 않는데 그래도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약세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저가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22%,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1.89% 하락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에서도 빠지고 있죠. 다 빠지네. 근데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히려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나왔잖아요. PC 지수가. 네, 그럼에도 좀 하락했고 브렌트유도 올라갔다가 좀 약간의 조정 주고 있어요. 따라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제 얼굴을 내리고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네. 그치? 금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올라가겠죠.
브렌트하고 서브텍사스 원유는 올라왔다가 걸렸다. 장기 이평선에. 그래서 살짝 조정받는 모양새. 10년물 채권금리하고 2년물 채권금리는 살짝 조정 주고 있고, 최근에 구리 가격 많이 올라왔죠. 예,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 주네. 다시금 달러 인덱스가 살짝 약세 모양새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가 강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엔비디아 빠지고, 아직까지 전저가 깨지진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있고, 알파벳도 빠지고, 다 빠진다. 아무래도 뭐 M7 종목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선방했던 게 엑스모빌이 좀 선방한 부분이 있고, 아이온큐도 올라왔다 지금 반등했다가 살짝 조정 주고 있고,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화이자가 살짝 올라오긴 했네. 근데 화이자는 그동안 좀 빠지게 있었네. 제너럴 모터스도 빠졌고, 코인식도 빠졌죠. 예, IBIT 비트코인 현물지수 ETF 마이너스 3.80%, 브로드콘도 빠지고 다 빠졌다. 홈디포 올라간 게 보이진 않는다. 예. 아무래도 뭐 올라간 게 보이지가 않겠죠. 예, 시장 자체가 2,600개가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건 조금 이따 볼 건데, 원화환율 아유 너무 심각하네요. 한국의 원화환율이 심각합니다. 지금 다시금 치솟아 올라가네요. 1469원. 아무래도 한국은 좀 정치적 이슈도 있죠. 더불어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가 약간 네,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미국 마감 시황 살펴봅시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세 우려로 미국 증시에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유럽 간 관세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안 봤지. 맵을 하나 볼까요? 섹터로 봤을 때는 네, 올라온 섹터가 유틸리티 쪽만 올라왔죠. 0.76. 나머지 다 빠졌어요. 특히 세미컨덕터 반도체 좀 많이 빠졌고. 어이씨, 다 빠졌다. 그나마 약간 헬스케어 쪽이 좀 선방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네요. 아, 오늘 진짜 크게 빠졌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네, 마이너스 2.70%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주간 지수 하락률 마이너스 2.59, 3월 월간 누적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8%, 2022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적 급락의 시장 하락을 주도한 배경. 뭐 알파벳 마이너스 4.9, 메타 마이너스 4.3, 아마존 마이너스 4.3.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기술 수출 중심 업종에 대한 상호 관세 우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으로 해가지고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크게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993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PC 지수죠. 네, PC 지수 발표했었는데 핵심 코어 PC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7에 예상치가 2.7이었는데 2.8% 나왔고요. 뭐 여전히 패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 이상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고 월간 대비로도 올라갔어요. 예상보다 높은 월간 상승률. 컨센서스는 0.3%였는데 실제적으로 0.4%.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0.5%였는데 0.4% 정도. 다소 부진했으나 소비자 지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여전히 강한 편. 이게 그 PC 지수에서 뭐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 소비자 지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축률 증가 요 부분이 시장에 좀 안 좋게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PC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물가 현황은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낮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물가는 상승률은 좀 더 상승했는데 소비 지출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소비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란 거죠.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았고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낮아 소비 둔화 플러스 물가 부담의 조합이 부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차량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락하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근데 오늘도 또 하락했고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관세 실행도 되고 있고 거기다 또 추가 관세 계획 발표도 또 4월 2일에 있고 아유.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 제시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가 관세 계획 발표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좀 안도할 뭔가 방향성이 보이긴 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의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핵심 포인트는 불확실성입니다. 관세는 관세긴 한데 그 관세 내용이 너무 들쭉날쭉 불안정성, 변동성이 큽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양보안을 EU에서 준비 중에 있다. 정책 방향 불투명, 기업 실적 예측 어렵다. 기술, 소비, 수출,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자금 흐름 측면의 시장 해석. 스캇 헬퍼스테인 전략가에 의한 분석은 인플레이션 및 소비 둔화 우려는 일시적인 심리 악화로 해석됩니다.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식하고 채권이 있잖아요. 이 주식과 채권도 투자 자산이잖아. 이 부분이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이탈했느냐라고 보는 건데 그것이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거든요. 그게 현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나마 뭐 주식시장에서 빠져가지고 채권 쪽으로 이동한 모양새는 있어요. 왜냐면 PC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했잖아요.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채권으로 돈이 유입됐다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 전략가 분석에 의한다면 머니마켓 펀드로는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유동성 자금으로 유입은 없었다. 대규모 유입은 없었다고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중에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다수의 투자자들이라고 본다면은 모든 투자자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다수를 지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지수에 좀 집중하는 거니까.
이는 아직까지 패닉성 매도보다는 정책 리스크에 따른 기술적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번 급락은 인플레이션 우려 플러스 정책 불확실성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 물가하고 관세 이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우가 아까 뭐 다 하락했던 거. 나스닥이 크게 눈에 띄게 하락했죠. 마이너스 2.7%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 아직까지 이게 3월 31일까지 지나진 않아서 여튼간에 현재까지 마이너스 8% 하락 예상. 성장주의 조정 국면 진입 가능성. 4월 2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 발표가 단계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이벤트. 그냥 매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이야기만 해요. 나와서. 작은 흐름이 아직 급격하게 이탈하지 않았던 점에서 공포보다는 경계 국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단기적으로 지켜보되 지나친 패닉 매수 매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오늘 많이 하락해서 좀 심리적으로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그나마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어. 그제까지인가? 네, 올라왔었는데 27일. 그러다 다시 네, 극한의 공포 수치로 좀 빠진 상태래 가지고 심리가 좀 다소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미국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네, 유럽 증권 시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 증권 시황도 좀 많이 빠졌죠. 네, 스톡스 600 그나마 뭐 미국에 비해서는 덜 빠지긴 했는데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77. 네, 독일의 닥스 프랑스도 다 뭐 마이너스 1% 정도 좀 빠졌다. 그나마 영국 FTSE가 좀 선방했다. 빠지긴 빠졌어요. 예, 여행, 기술, 광업 다 빠졌죠.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경고, 유럽 및 캐나다가 미국 관세 공동 대응할 경우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유럽 내 자동차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 위축, 무역 갈등 격화 가능성 우려. 어,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오늘 약간 상반된 모양새인데 미국의 그 PC 지수,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오히려 상승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또 영국 최근에 물가 지수 발표했는데 그나마 유럽은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컨센서스 예상치가 1.1%였는데 0.9%가 나왔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스페인은 예측치가 2.6%를 예상했는데 그리고 전월도 쏘리 죄송합니다. 예측치가 1.1, 전월이 0.9, 그냥 0.9가 나왔네요. 예측치가 2.6, 전월이 2.9였는데 2.2 나왔다. 스웨덴은. 유럽의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는 ECB 입장에서 긴축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EU,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자극하며 유럽 증시 하방 압력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럽 주요국들의 물가 둔화는 ECB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이는 유럽 내 소비 및 투자 환경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덜 빠진 거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증권 시황도 좀 볼까요? 아시안도 많이 빠졌지. 네, 이건 어제죠. 오늘이 29일이니까. 2025년 3월 28일 기준 아시아 태평양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과
그 다음 미얀마 대지진 여진에 따른 태국 증시의 거래 중단 조치가 시장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미얀마 대지진 여진에 따른 태국 증시의 거래 중단 조치. 특이사항. 그래서 1번 니케이 토픽스 많이 빠졌다.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1.80, 토픽스가 마이너스 2.07. 여러분들 그 1번의 그 종합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토픽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전반적으로 니케이 지수는 뭐 우량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토픽스가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도 코스피 마이너스 1.89, 코스닥은 마이너스 1.94 하락.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0.65, 중국 CSI 지수가 마이너스 0.44,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67, 호주 ASX 200 지수가 그래도 호주는 좀 선방했네. 예외적으로 상승한 시장은 오직 호주 증시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벤트, 총선 일정 발표에 따른 내수 소비 부양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거죠. 내수 소비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게 되면은 뭐 호주처럼 증시가 부양되는 거. 한국도 그래야 되겠죠. 태국 증시의 거래 중단, 미얀마 지진 영향. 태국 증권거래소는 3월 28일 미얀마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6.8 강진 이후 즉시 모든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은 과거에도 단층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이번 조치는 시장 참가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거래 재개 일정은 미정이며 지진 여파에 따른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주목해 볼 만한 변수. 트럼프 발언 이후 일본의 도요타 및 한국의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야? 시장은 향후 트럼프 발언이 실제 정책화될지 여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철강, 물류 등 연간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는 위협 수준의 발언에 그쳤지만 11월 미국 대선과 뭐야?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 위협이 아시아 증시 전반 하락을 이끌었다. 그리고 태국의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거래소 중단 운영을 긴급 중단. 미얀마 지진의 여파로 거래소 운영을 긴급 중단하였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소재 물류 업종의 단기 변동성 확대 주의하고 정책 리스크가 본격화될 시행, 재평 가능성 있는 뭐 하여튼가 뭐 이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아시아 이거 어제 금요일 증시 현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죠. 글로벌 증시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봅시다. 아, 맞다. 저것도 볼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인데 월요일 날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요. 발표. 화요일 날에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졸트 구인 보고서. 수요일 날에는 리버레이션 데이. 해당 일은 미국 휴장 가능성이 있다. 수요일 날. 이 항목은 미국 증시 개장 여부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 또는 특정 행사로 인해 저조한 거래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휴장은 아니라고 하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네, 거래량이 줄면은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네, 목요일 ISM 비제조업 지수 플러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죠. 네, 고용 시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월간 핵심 지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경제 일정 요약 내용, 월요일 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핵심 포인트는 소비 기대 심리 파악하는 거. 그다음 화요일 날은 ISM 제조업 지수하고 졸트 보고서, 제조업 경기 및 고용 수요 동향. 수요일 날은 리버레이션 비공식 휴장. 이거 몰라요.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 목요일 날에는 ISM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그러면 비제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하고 주간 고용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고, 금요일 날은 비농업 고용 보고서, 고용 임금 실업률 종합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핵심이며 그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변동성 확대 대비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가 있긴 하겠죠. 장기 투자자는 고용 데이터와 금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렸고. 근데 요거는 여기 다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게 투자 전략에다가 끼치. 네, 다음 주 경제 일정. 그리고 섹터 종목부터 볼까요? 종목 시황. 이거 다 빠져가지고. 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소비자 관련 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며 시장 전반이 붉은색. 미국에서는 붉은색이 안 좋은 거.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이상. 애플, 엔비디아, 오라클, 메타, 구글, 아마존. 야씨 뭐냐? 아마존이 4.29% 하락했어. 구글, 알파벳. 어우씨 장난 아니다 야. 야 하락률이 이렇게 크냐? 구글이 마이너스 4.89, 메타가 마이너스 4.29, 아마존이 마이너스 4.29. 야 이렇게 진짜 많이 빠졌다. 야씨 뭐야 4.29. 와씨.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빠졌어. 퀄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다 난리도 야 근데 오늘은 하락폭이 장난 아닌데요. 소비자 관련 업종, 야, 테슬라도 마이너스 3.51% 빠지고, 그나마 그 어제 살짝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빠졌는데, 테슬라는 어제 뭐 0.35%인가? 그 정도 살짝 올라갔었잖아요. 정책 수혜주 기대감에. 그런데 오늘은 뭐 하락했네. 마이너스 3.51%. 난리도 아니네. 엉망이다, 야, 진짜. 테슬라도 빠져버렸으면. 홈디포 마이너스 1.26, 맥도날드 마이너스 1.79, 부킹홀딩스 마이너스 2.50. 소비재 전반 약세 지속. 그러니까 소비재라는 게 필수 소비재보다는 뭐 그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한 소비 섹터 필수 소비재는 비교적 방어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 금융 쪽도 JP모건 마이너스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3%다 빠졌어. 야, 뭐씨 난리도 아니네 진짜.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섹터가 네, 헬스케어 쪽이 그나마 좀 강세 모양새가 있었어요. 머크가 1.86,
FB가 1.16, 유나이티드 헬스 0.36, 듀크 에너지가 1.2,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가 1.06. 유틸리티와 일부 헬스케어가 그나마 선방해줬다. 상대적 관점에서 경기 방어적 섹터는 시장 전반 하락 속에서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전체 시장은 매도 압력이 컸으며 빅테크, 소비재, 금융 전반에 동반 하락했다. 다만 헬스케어 및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중심으로 일부 수급이 이동한 모습. 네, 향후 전략 제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에 대한 포트폴리오 방어 강화가 필요하다. 고배당 방어주 또는 현금이 안정적인 기업 중심의 리밸런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새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섹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섹터 시향도 봅시다. 섹터 관점으로 본다면은 유틸리티, 헬스케어는 아까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28 빠졌다고 하는데 그나마 뭐 선방했다고 보는 섹터이긴 하죠. 하나 유일하게 올라온 섹터는 유틸리티가 0.76이네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은 다 빠졌대요. 어제는 그나마 그제는가 하여튼 최근에 선방하는 섹터가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앤 이큐먼트 쪽인데 다 빠졌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마이너스 3.27.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방어 섹터가 유틸리티, 전력, 가스 등 경기 민감도가 낮은 업종에 자금 유입이 됐다.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 헬스케어도 컨슈머 스테이플스 또 생활 필수품 소비 관련해 상대적 안정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나마 근데 큰 낙폭을 기록한 섹터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전체적인 위험 회피 성향 강해진 하루였고 방어 섹터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 뚜렷했다. 기술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중심의 차익 실현 및 포지션 정리 신호. 향후 대응 전략, 단기적으로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중심의 리스크 관리형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 드디어 헬스케어가 나오기 시작하네. 중장기 투자자는 기술주 저가 매수 기회 여부를 실적 및 가이던스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죠. 그럼 다 말씀드린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 같긴 합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꼼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주말이라 가지고 이 정도면 뭐 잘 살펴본 거지. 여기까지 보고